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가져와서 얘기하는 지가 애정하는 영화 지혜영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 목소리가 피곤해야 좋게 들리나 봐요. 그러게. 네. 오늘도 방송 괜찮네, 목소리가. 오늘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연일 괜찮네. 피곤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가져온 영화는 글래디에이터.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2000... 2000년에 나온 영화죠? 네. 2000년에 6월에 우리나라에 개봉했네요. 2000년 6월. 네. 뭐 이때는 전산 집계가 안 될 때라서 몇 명이 봤는지 누적 관계가 안 나와 있는데 네. 리들리 스콧 감독, 러셀 크로우, 호아킨 피닉스, 코니 릴슨, 올리버 리드, 롤리드, 리처드 해리스. 디몬 하운스. 뭐 하여튼 쟁쟁한 사람들이 나오는. 네. 네. 이 영화를 가져오신 첫 번째 이유. 너무 뻔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 이름은 막시무스 데시무스 마르디우스. 그렇지. 네. 막시무스. 네. 아직도 이름을 외우는 로마인.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로마인. 막시무스. 네. 네. 정말 전대미문의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렇지. 이 영화로 러셀 크로우가 좀 급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러셀 크로우의 인생작이기도 하고. 그렇지. 인생작이지. 네. 이걸 정말 러셀 크로우가 아니었으면 누가 했을까? 막상 했으면 뭐 딴 사람도 잘 했겠지만. 근데 이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사실 실제로 러셀 크로우는 약간 왜 파파라치들 좁혀고 약간 이런 걸로 굉장히 거친 구설수에 몇 번 오른 적도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그게 그래. 러셀 크로우니까 약간 모든 게 용서가 되는 나라도 가족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검투장에 떨어지면은 저런 삶을 살아온 막시무스니까 파파라치들 좀 때려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제 스스로 막 받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진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그렇죠. 연기한 배우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유명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에 크러싱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뭐 인사이더도 있고, 그렇죠. LA 컨피덴셜도 있고 그런 네. 영화들이 있기는 했는데 네. 글래디에이터로 2001년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요때부터 이제 급이 확 달라져서 뭐 그 다음 작품으로 바로 또 뷰티풀 마인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연기파 배우로 그냥 한 걸음 도약해버렸죠. 이전까지는 그냥, 재능이 있고 연기 잘하는 남자 배우다. 네. 마초인데, 눈가가 촉촉한 마초 캐릭터를 연기했던, 순정 마초로서 새로운 또 얼굴이 등장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대서사시를 혼자 이끌 수 있는 배우. 그렇죠. 남자 배우로서 또 그렇게 딱 전면에 내줘지면서 레미제라블에서 노래를 좀 못하셔가지고 자베르 경감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치.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뭐라 못하는 게, 저 막시무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막시무스. 네. 네. 첫 번째 이유를, 그냥, 막시무스 하면, 라고 이제, 감탄만 하면 서로 다 본 사람들이 이해가 가실 텐데, 근데 그 자기 이름을 말하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물론 라틴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지만, 한글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 뒤에 쭉 말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 영화의 전부예요. 근데 그걸 한번 되새겨 보시라. 본 사람들은. 읽어볼게요. 내 이름은 막시무스 데시무스 마르디우스. 북부군 총사령관이자 펠리게의 장군이었으며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시내였다. 불에 타 죽은 아들의 아버지이자 능욕당한 아내의 남편. 복수하겠다. 너에게 살아서가 안 되면 죽어서라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앞에 이 모든 이야기가 영화에 다 담겨 있고 그걸 황제가 된 적에게 이게 말할 때의 그 감동이 진짜 그치. 영화다. 너무 멋있다. 제 기억에 네. 요 클립을 따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 사이트 중에 그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 아니고 미국 사이트 중에 이런 클립들만 MP3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었어요. 뭐 개인이 만들었겠지? 그렇겠네요.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제리 맥과이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명대사들. 네. 그 중에 글래디에이터 편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대사가 여대사였구나.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게 뭐 기대사니까.
네가 누구냐 할 때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나? 그렇지.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막시무스의 영화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콤모두스. 그건 뭐야? 야, 모르시죠? 네. 콤모두스라는 사람이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 역사가인 디오카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콤모두스를 평가한 한 줄 평이 있습니다. 콤모두스의 치세, 그러니까 콤모두스의 통치 기간은 한마디로 제국의 재앙이었다. 그 황제의 이야기예요. 콤모두스 황제. 네. 거기서 호아킨 피니스가 연기한 그 황제가 진짜 대단하게 찌질한데 대단히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악역인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이 각색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긴 하는데 선왕 아우렐리우스는 원래 러셀 크로우가 분한 막시무스가 연기한 장군이 성긴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별명이 철학자였어요. 그만큼 정말 엄격한 삶을 살았고 저서도 훌륭한 저서가 많고 그럼에도 전투에 나가서 국경을 지켰던 훌륭한 황제인데 아들은 개차반이었던 거야. 실제로도 그래서 콤모두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황제거든요. 근데 그의 정말 또라이 같은 활약상이 이 영화에 충분히 나오진 않았다. 왜냐면 막시무스에 치중하느라. 가려져가지고. 검투사 이야기가 더 훨씬 중심에 있으니까. 장군이었던 사람이 검투사가 돼서 검투장, 로마 검투 원형 경기장에서 투구를 벗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약간 병풍처럼 사용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콤모두스가.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콤모두스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콤모두스가 실제로 검투 경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래디에이터를 볼 때는 이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그때 되게 신선했던 게 야,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현대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둘을 세워놓고 싸움 붙이잖아요. 황제랑 검투사인데 노예인데 둘이 싸우잖아. 그리고 황제가 결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해. 즉각 여론조사를 봤더니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럼 쟤 잘 살려줘라. 그게 약간 야 이거는 좀 요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두려워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황제 혹은 중국 아시아권에 있는 황제가 나오는 황제의 위엄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황제에게 탁 나오면 일단 사람들은 땅에 고개를 쳐박고 머리를 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로 맞짱을 떠 황제도 칼을 갑자기 던져주면서 같이 싸우자 그래. 야 독특하다. 약간 그리스 비극처럼 하려고 그랬나. 뭐 캐릭터가 희한하네. 황제 독특하네. 좋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실제 그래서 나중에 좀 찾아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 콤모두스는 자기가 헤라클레스라고 생각하고 달렸어요. 진짜? 말년에는 내가 헤라클레스다 이러면서 온갖 파충류 맹수들 잡아 죽이고 자기 칼로. 그리고 나는 헤라클레스이기 때문에 검투사 훈련소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레슬링 교관도 있고, 자기 주변에. 자기 이렇게 레슬링 가르쳐주는 교관도 있고, 검투 경기를 맨날 해가지고, 무려 전적이 전승무패입니다. 진짜? 근데 그게 지가 황제인데 그럼 누가 걔를. 황제인데. 그치. 전승무패인데, 이게 좀 그긴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게, 얘가 그냥 미친 애구나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일화들이 많아요. 실제로 맹수들과 대결을 벌여서 막 칼로 호랑이를 잡기도 했고, 그리고 화살도 너무 잘 쏘고, 그리고 언론들이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콤모두스 쟤를 좀 어떻게 자제를 시켜야 된다 하고 있으면 타조를 잡아가지고 타조 목을 잘라서 가져가서 선물로 막 주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한 좀 심한 또라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큰아들 콤모두스가 19살 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때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계속 게르만족이랑 전투를 벌이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과감하게 난 안 해 전쟁 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전투를 포기하고 집에 와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로마 황제로서의 일을 어느 정도로 안 했냐면 로마 황제들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우렐리우스도 굉장히 일관되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몰라 그런 거.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좀 융성했대.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 희한한 거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경도 안 쓰고 검투 경기마다 마지막에 이제 암살 시도가 몇 번 있어가지고 거기서 죽다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 더 이상해졌어.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거기서 막 궁녀들 300명이랑 같이 살면서 막 자기는 헤라클레스다.
그러면서 막.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심각하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누나가, 이 영화에도 누나가 나오잖아요. 누나랑 약간의 근친인 것 같은 뉘앙스도 주고, 네. 누나가 근데 결국 얘를 죽이자라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것도 살짝 나오고, 그래서 황제가 그걸 대충 눈치채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도 첫 번째 암살 시도가 누나가 사주한 근위대장이 사주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뭐, 친척, 아내, 뭐, 전부 막 근위대장 다 살육을 벌이고, 나는 헤라클레스다가 된 거야. 근데 그 뒤로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기를 훈련시키는 레슬링 교관에게 목 절려 죽습니다. 암살을 당한 거죠.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애도를 표하지 않고 영화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시무스를 첫 번째 이유로 대고 그냥 넘어가기엔 그 황제 콤모두스가 상당한 또라이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그리면 일단 이탈리아에서는 개봉을 못할 거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숨겨진 한번 캐릭터이자 역사 인물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글래디에이터 말고 배 감독의 엠퍼러 이런 거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야, 정말 고어물 되겠네. 네. 근데 그게 모티브가 된 어쨌든 인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영화를 봐도 그걸 느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하면 뭐 비열하거나 야비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찌질하고 애가 좀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황제를 어떻게 그렸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 그걸 많이 약화시킨 게 이거구나. 원래는 더 또라이가 있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시면 또 색다른 재미가 되겠네요. 네. 이거 얘기하는 글래디에이터 평은 별로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유는 뭡니까? 방금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가상인물이지만 너무나도 로마의 영웅의 전형 같은 막시무스와 실존 인물임에도 믿을 수 없는 이 콤모두스. 이 둘을 위한 본격 콜로세움 멜로. 뭐야, 황제를 따라하는 거야? 네, 약간 따라해봤어요. 이게 콜로세움 멜로. 콜로세움 격정 멜로예요. 뭐 꼭 멜로 드라마라는 게 남녀간의 어떤 플라토닉 혹은 육체적 사랑만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둘은 진짜 로마가 탄생시킬 수 있는 로마라는 한 배에서 태어난 전혀 다른 양극단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로마의 제국의 남자라면 할 때의 전형이 막시무스고 어떻게 제가 로마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황제를 하고 있지? 했을 때 가장 상상하기 싫은 종류의 남자가 지금 이 황제인데 이 둘이 벌이는 콜로세움에서의 마지막 이제 전투가 공연 같아요, 공연. 연출된 공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막시무스를 막 환호하고 황제가 나름 물론 이제 막시무스가 경기장에 오르기 전에 자기가 막시무스를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면 이길 수 없으니까 황제가 이렇게 일부러 상처를 낸 상태로 경기장에 올려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맞짱을 떠. 근데 저는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황제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범함과 정정당당함을 보여줬다. 그게 아니라면 난 무서워서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그 전날 막시무스를 어쨌든 근데 대등하게 보이고 싶어서 무대 위에 세운 다음에 자기도 가장 화려한 황제 갑옷을 입은 다음에 칼을 들고 이 로마 영웅의 전형에게 대항하는 정말 불쌍하고 찌질하고 비열한 황제의 모습이 마지막에 이제 딱 나타나거든요. 그때 약간 주인공이 한번 쓱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로마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면모가 있구나. 황제가 거기에 걸맞지 않으니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약간 자살 시도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약간 영화 굉장히 또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물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밀밭을 가로지르 환상을 보는 막시무스가 평화롭게 눈을 감는 것으로 영화 끝나긴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래서 맞짱 뜬 황제도 콜로세움에서 비참하게 죽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야, 콜로세움 안에 있으면 얼마나 이제 이런 감정이 경랑에 휘몰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콜로세움에 이 둘이 서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황제가 자기의 인기를 위해 벌인 검투 경기에서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한 막시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때 몇 수만 명의 관중들이 막시무스를 연호하지 않았으면 황제가 여기서 죽는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 콜로세움 광중석에 앉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볼거리구나. 황제가 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막시무스가 얘를 죽인 것도
그냥 콜로세움에서 일어나는 그냥 무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공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격정적이다. 이 둘의 멜로드라마를 잘 보고 나온 듯한 느낌은 뭐지? 약간. 그런 관점으로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도. 네. 이것도 처음이겠지. 이래저래 처음이네요. 네. 뭐. 하다 보니 이제 내가 이런 얘기도 다 한다. 네. 자, 그래서 2000년 작품 글래디에이터. 뭐 이거는 워낙 많이 했던 작품이고 케이블 TV 지나가면서 이제 워낙 많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쵸. 각 잡고 다시 보시면서 콤모두스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도 보시고 그러면 나름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우리가 대서사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뻔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일부러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글래디에이터 하면 사람들이 검투 경기와 막 이 스펙타클과 그 로마 사람들의 전투 막 처음에 막 전투 장면 막 그거 뭐 우리가 보고 느낄 바 충분히 느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한번 하면서 봤더니 약간 콤모두스가 조금 이제 마음이 가더라.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